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방송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그 학업 성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어떤 부모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자녀를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대한 조금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연구이니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책에 소개됐던 내용인데 괴짜 경제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때려 넣어서 그 중에서 정말 뭐 어떤 점이 연관이 있고 어떤 점이 연관이 없었는지 이런 회귀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뽑아내는 그런 방대한 연구를 했던 결과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럼 과연 그런 부모들의 노력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학업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을까에 대한 요소들을 쭉 분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것들은 정말 성적에 영향을 주었고 어떤 것들은 미치지 못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아이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부모가 교육 수준이 높다. 그리고 가족 구성이 온전한 가정이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성적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은 영향을 미쳤지만 가족 구성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두 가지입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 그리고 최근에 주변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를 한 거죠. 둘 중에 어떤 것이 아이 성적에 영향을 미쳤을까? 정답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다니는 것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1번 집에 책이 많다. 2번 부모가 거의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답은 이것도 1번입니다. 집에 책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의외로 부모가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 것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가 TV를 많이 본다? 영향을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거의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세 가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는가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 집에 책이 많다.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쳤는데 가족 구성이 온전하다. 이사를 좋은 곳으로 옮겼다. 부모가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매일 박물관 이런 곳에 데려가 다녔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나왔던 실제로 영향을 미쳤던 것들은 아이가 태어날 당시의 환경입니다. 책을 읽어주고 이사 다니고 박물관 데려다니고 태어난 이후에 했던 활동들은 의외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여기에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적은 지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학업 성적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대부분 결정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연구 결과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날 당시에 부모의 환경이 정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입양된 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후천적인 노력이 영향을 줬을까? 아니면 그 아이를 낳은 친부모의 영향을 받았을까? 입양한 부모의 아무리 노력의 결과보다도 친부모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후속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는 공공연히 알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발표하지 않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똑똑한 부모들 밑에서 나온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했나? 반반입니다. 꼭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온 아빠, 무슨 이화여대 나온 엄마, 정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인데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정말 말썽을 부린다고 저를 찾아오는 것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겁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이런 선천적인 지능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능은 선천적입니다. 하지만 정서는 후천적이라는 것. 바로 이 후천적인 정서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선천적인 지능을 어떻게 높여보려고 이런 것을 애를 쓰시는데 그것이 헛수고일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에 영향을 쓰려고 헛힘 쓰다가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 이 사실을 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고학력자 부모인데 그 자녀가 답답하다, 공부를 못한다. 의외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케이스들의 공통점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들으면 알아야 되는데 얘는 왜 한 번 들으면 모르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 당연한데 왜 얘는 이걸 못 풀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꾸 닥달하는 거죠. 이 아이의 공감을 못 해주고. 굉장히 좋은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자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아이의 잘 크기 위해서는 어떤 지능적인 요소 아니면 이런 뭐 학업적인 요소보다는 이런 정서적인 요소에 초점을 더 맞춰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좋은 아이를 키우는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정설을 굳어진 거 있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이 잘 큰다. 굉장히 친구처럼 친구 같으면서도 권위 있는 부모.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독재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모는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납득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부모. 이런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이 잘 크더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친구 같은 정서적인 친밀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읽어줬던 이런 것들을 잘해줬던 아이들이 더 성적이 좋았던 케이스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태어나기는 굉장히 똑똑했는데 좀 아이들이 잘못 크는 경우들 이런 자녀들의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그때 뭐 시집살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푼 적이 좀 있었어요. 때로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매를 댄 적이 좀 많았어요.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저도 쌍둥이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쌍둥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요. 애 엄마 혼자서 어떻게 애 둘을 데리고 어떻게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어리니까. 밖에 나갈 때 심지어 장을 볼 때 뭐 이런 모든 밖에 외출을 할 때 아빠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독방 육아의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100%는 아니겠지만 한 3, 40%는 저도 체험을 했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독방 육아에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들의 그 경이로움, 그 경외감을 좀 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사연을 듣다 보면 어떻게 저런 힘든 삶을 살아오셨을까.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잘 커서 고맙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 과연 그 차이가 뭘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는 인내심으로 키운다. 아이는 인내심으로 키운다. 부모의 인내심의 그릇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제가 이것이 그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뭐냐면 외부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 그 위협들,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뭐 무슨 가족 간의 갈등 이런 수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그 부모가 막아서 마치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주는 부모. 이런 부모일 경우에는 그 아이가 그래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좀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 부모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아이에게 이렇게 쏟았던 이런 케이스들은 아이가 아무리 좋은 그걸 타고났어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아이에게 훈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적이고요. 그런데 화내는 것과 혼내는 것을 헷갈려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화내는 것과
혼내는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이 키우다 보면 짜증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소리칠 일도 나오고 나도 욱하고 그냥 막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많이 경험해 보는데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감정이 처음 막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날이 많이 서 있습니다. 삐죽삐죽하죠. 칼날 같아요. 이 칼날같이 감정이 삐죽삐죽한 감정이 그대로 아이한테 가느냐 아니면 한 번은 가다듬고 그 칼날 같은 감정을 좀 무디게 한 다음에 몽둥이질을 했느냐 이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때릴 때 가시가 돋쳐 있는 가시나무로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매끈한 몽둥이로 때리겠습니까? 똑같은 세기로 똑같이 때리더라도 이렇게 칼날 같은 가시가 있는 몽둥이로 때리면 아이가 너무나 상처를 받겠죠. 그렇죠? 하지만 똑같은 세기로 때리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매끈한 몽둥이로 때리면 물론 아프긴 하지만 그 상처가 그렇게 깊이 파고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감정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정의 나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차이가 아이들의 상처나 성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성적, 뭐 이런 공부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능은 선천적일지 모르겠지만 정서는 후천적이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의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벗어나 진정 원하는 것을 잡고 그 꿈을 이뤘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무의식 연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